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영근 행정사입니다. 오늘 4시간 동안인데요. 상당히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그 강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행정사가 사실조사, 사실증명, 어떤 특정한 어떤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의 업무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행정사 교육을 받고 행정사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에. 그런데 그때 이제 사실조사 업무는 그때 거의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사실 증명 업무.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만, 어,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특히 또 강력범죄 수사를 좀 했어요. 유형 처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력들이 인정받아가지고 한번 사실조사 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해보니까 우리 행정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하고 처음에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서 사실조사하고 사실증명 실무는 우리 행정사의 모든 전 영역에 걸쳐서 아주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실제 했던 일들, 또 여러 가지 판례 내용도, 또 그 다음에 사실조사 활동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한 4개의 크게 단원으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청 총경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2013년 10월 27일 날 행정사직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2014년 11월 8일 그때 현재까지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1월이면은 아주 꽉 10년 됐네요. 우리가 보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알고 계실 겁니다. 1만 시간을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전문가가 된다고 그랬죠. 저는 별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행정사를 해본 결과 사실조사와 사실증명 실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한 2년 있다가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또 합격이 됐는데요. 이것도 제 고객이 찾아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걸 굳이 할 수 없을까 하고 저한테 상의가 들어왔어요. 한번 기다려 보시라.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쭉 훑어보니까 상당히 우리 행정사에도 필요한 업무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번 공부도 해갖고 한번 자격증도 취득하면 좋겠다 해서 그해 7월에 시작해가지고 운 좋게 겨우 60점을 넘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같이 2016년에 그 합격을 해갖고 2017년 8월 19일부터 같이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전경은 그렇습니다. 한 8평 되는 그 사무실에 2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주로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구제 업무, 인허가 등록 신청 신고 업무, 생활민원 업무, 교육 업무, 부동산 중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의 순서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배포되어 있던 그 자료를 약간 내용 크게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약간 이제 책에 조금 바꿨고 이렇게 좀 이렇게 처음에 빨리 급히 좀 자료 좀 올려달라 그래갖고 내용들이 구성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성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자료하고 실제 개요, 그다음에 사실조사, 그다음에 업무 사례, 재견 및 판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개요에서는 첫째 개념, 업무의 필요성. 여기서 업무의 필요성이라기보다 업무가 다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 업역의 확대의 필요성, 우리 업무 영역의
왜 우리 업무형이 확대가 이 사실조사 업무하고 사실증명 업무가 확대되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업무의 한계가 생겨요. 법률적인 한계라든지 사실적인 한계,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입니다. 항상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떤 용어에 대해서 모든 법률 규정은 정의가 나오죠. 일단 물리 해석상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사실조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로 있었던 일 또는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일. 이 일은 우리 물리적인 해석을 하기 위한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사실 증명은 뭐냐면, 그런 사실 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한 사실, 그러한가를 틀림없이 그러한 걸 알아보거나 또 인정하거나, 또 그런 인정하거나 알아보거나 하는 건 행위지만, 또 그런 인정은 또 관념이 되어버립니다. 인정해버립니다.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실조사와 사실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의 규정은 이러한 사실조사와 사실증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전부 다 그 행정사님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먼저 사실증명의 업무입니다. 행정사 법령에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서류죠. 나중에 제가 형법의 문서의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입장에 봤을 때,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문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각종 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해가지고 여기서 사실증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증명은 어떠한 경우에 그것이 사실증명이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명확하게 좀 이따 형법의 그 문서 위조에 관련된 부분을, 문서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조사는 법률 제2조 1항 제7호에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시행령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한 일.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증명과 사실조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사실조사와 관련해서 나중에 그 사실조사가 이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 탐정업에 관한 법률 해갖고 입법 의안이 발의됐지만 전부 다 이게 실패돼가지고 다 폐기됐어요. 어차피 이것은 아무리 계속적으로 시도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법령이 이렇게 뭐랄까 제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실조사 업무는 우리 행정사에 상당히 고유한 업무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근데 사실조사 업무, 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법령에 따라 있던 걸 아무리 찾아봐도 행정사가 법령에 따라서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계시킬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그 법제처에다가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사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가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책임 안 지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법을 지켜는 행정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비즈니스입니다. 고객이 요구할 때 우리가 법적 리스크를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줘서 우리는 보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따 나중에 어떻게 해서 사실조사 업무를 사실상 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한번 큰 문제 없이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한번 터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도 사실조사 또 의견 제출할 때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볼까요? 의견 제출에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 처분은 어떻게 되죠? 그게 위법한 처분이 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 그냥 의견 제출이 주장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 주장을 그걸 받아든 공무원이 봤을 때 일리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판단하려면 반드시 증거 자료를 서류가 이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 자료 서류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음에 정의되는 사실조사의 그 정의에 따라서 사실조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 자료 그런 걸 가지고 제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3조 증거조사에는요, 이 청문회 관련 내용입니다. 청문회 사실상 보면은 거의 재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 우리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 잘하면 거의 재판 절차에 관여된 모든 이렇게 절차에 관계되는 것을 숙지할 수 있어요. 아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어떤 그러한 소송 절차에 참여한 뭐랄까 우리 누구죠? 변호사들이 소송 절차에 참여해서 변론하는 것처럼 행정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물론 거의 직접 참여해서 진술을 못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모든 자료는 우리가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의뢰인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증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제 하는데 문서, 상품, 물건 등 증거 자료 수집인데 그 양반들이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유리한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청문 자료에서. 그죠? 그다음에 참고에 있는 감정 등에 대한 질문도 있을 거고요. 검증들은 감정 평가가 됩니다. 물론 검증이나 감정 평가는 주로 증거 조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문 과정에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제시를 해주는데 그런 자료가 하늘에 뚝딱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실조사라고 하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자료에 의해 갖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 절차법에서도 이 증거에 관련된 것,